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함수 포인터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이 함수 포인터는 이제 사실은 C에도 있는 개념이에요. C에도 함수 포인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람다식이나 뭐 다른 기능들이랑 이제 같이 다루려고 일부러 이제 강좌상으로는 이제 뒤로 뺐어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겠죠, 그죠? 그래서 함수를 가리킨다는 말이 뭐냐면은 어쨌든 프로그램들이 다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명령들이 이제 뭐 0과 1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될 건데, 그 명령들이 결국에는 다 메모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말은 이제 모든 명령들도 다 고유의 어쨌든 주소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수가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그 주소값을 이제 함수 포인터가 담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함수 포인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 함수 포인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리킬 대상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compare 이렇게 적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int 두 개를 그냥 비교하는 함수예요. return a랑 b랑 같은지를 이제 리턴을 해라. 이 연산의 이제 결과값이 결국에는 참 또는 거짓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자료형이 이제 담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a랑 b랑 같으면은 참을 리턴을 할 거고요. true를 리턴할 거고, A랑 B랑 다르면 이제 false를 리턴을 하게 되는 단순한 함수예요, 그죠? 자, 이제 여기다가 여기 있는 이제 함수를 갖다가 포인터로 한번 가리켜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불 하시고, 자, 요런 식으로 적어줘요. 지금 되게 문법이 이상한데 여기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인터도 보시면은 결국에 얘가 얘기하는 거는 A가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건데, 얘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인터는 물론 포인터를 선언하기 위해서 붙이는 별표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 얘를 어떤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A에다가, 그죠? 여기 있는 별표, 그러니까 역참조죠. 역참조 연산자를 A에다가 하면은 그 결과가 int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열 포인터를 만들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배열 포인터를 만들었으면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A를 역참조하면은 int 3칸짜리 배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빼면은 이제, 그러니까 역참조보다 대괄호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A에다가 어떤 대괄호 연산을 적용하면은 그게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가 포인터 배열이라는 거죠, 그죠? 일단 A가 기본적으로는 배열인데, 3칸짜리 배열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괄호로 뭔가 배열 한 칸에 액세스를 하면은 그게 바로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fp라는 어떤 애를 갖다가 역참조를 하면은 그게 불을 리턴하고 int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받는 함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를 선언을 할 때 일단 요렇게 적어주시고요. 여기다가는 매개 변수의 자료형들을 요렇게 적어줘요. int를 두 개를 받고 불을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fp라는 애는 역참조했을 때 불을 리턴하는 int 두 개를 받는 함수니까 결국에 fp는 int 두 개를 받고 불을 리턴하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라는 소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이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 포인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선언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fp는 주소값이 있다 그랬죠, 그죠? 함수의 주소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함수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and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compare, 여기 선언한 이 함수에 대한 주소값을 fp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이런 함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함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fp를 통해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fp를 아까 역참조를 하면은 이런 형태의 함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일단은 fp를 역참조를 할 거예요, 그죠? 이 역참조를 한 결과가 컴페어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2, 3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지금 여기 있는 함수를 호출한 꼴이 되는 거고요. 얘가 불을 리턴을 하니까 뭐 다른 불 자료형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의 호출 결과를 갖다가 리절트에다 저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fp가 컴페어의 주소값을 담고 있기 때문에 fp를 역참조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그냥 컴페어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하라는 건데 이렇게 쓰지 않고 fp를 통해서, fp를 역참조를 한 결과를 통해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함수를 갖다가 호출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신기한 점이 뭐냐면은, 사실 여기 있는 and는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을 해도 뭐 문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and를 쓰나,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에서만 그런 거죠.
AND를 쓰나 AND를 안 쓰나 똑같은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FP를 역참조를 하나 그냥 FP라고만 적나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주소값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말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랑 얘랑 같은 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적을 이유가 없으니까 평소에 저는 이제 함수 포인터 사용할 때는 그냥 함수 이름 이렇게 대입하고요. 그죠? 얘 포인터 통해서 함수 접근할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함수 포인터고요. 얘가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include iostream. 자, 여기다가 이제 cout result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를 통해서 2, 3을 넣으면은 결과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false가 리턴이 될 거고 0이 출력이 될 거예요. 얘를 실행해보시면 이렇게 0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같은 숫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 1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통해서 함수 가리키고 그 가리키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함수 포인터 선언은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열 포인터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인트 뭐 3칸짜리 배열을 가리키는 배열 포인터가 이렇게 있어요. PA라고 할까요? AP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뭐 배열을 가리키고 싶다. 배열이 있어야 했네요, 그죠? int array 3칸짜리 배열이 있으면은, 그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AND를 붙여줘야겠네요, 그죠? 붙여줘야지 말이 될 거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줄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FP라는 포인터에다가 컴페어를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상관없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 array mi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배열을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 배열은 그냥 결국에는 포인터죠, 그죠?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제 개수를 따로 입력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개수 입력 받고 이제 여기서 이 배열에서 제일 최소인 값을 이제 리턴을 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int min은 array에 첫 번째 들어있는 거 넣어놓고 이제 i1부터 n까지 이렇게 가면서 예전에 한 적이 있죠, 그죠? 배열 배울 때. 그래서 if 여기다가 이제 array i가 만약에 min보다 작으면은 min을 갖다가 array i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배열의 최소값이 이제 여기에 포문을 이제 빠져나오고 나면은 min에 이 배열에 이제 최소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여기 있는 거를 만약에 처음 보시면은 빨리 배열 강의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배열의 최소값이 이제 출력이 되고요. 자, 이제 얘를 갖다가 뭐 제대로 되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rray 7은 3, 1, 4, 1, 5, 9, 2. 자, 이렇게 하면 1이 최소니까 제대로 됐다면은, 그죠? 여기다가 이제 array min 해가지고 여기 배열에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1이 출력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행해보시면 1 출력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일단 함수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배열은 이제 가만히 냅두는데 여기 있는 숫자들을 좀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한 것 중에서 최소를 찾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지금은 여기가 다 양수기 때문에, 그죠? 그냥 여기 들어있는 숫자가 작으면은 제곱도 가장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제곱해보면은 지금 9, 1, 16, 1, 25, 81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제일 작은 숫자를 그냥 제곱한 게 여기 있는 숫자들의 제곱 중에서 가장 작은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예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더 복잡한 함수가 있었으면 뭐 그런 식의 꼼수가 이제 안 통하겠죠, 그죠? 만약에 엄청 복잡한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다가 이 값들을 넣어서 나온 결과들 있죠, 그죠? 그 결과들이 또 쭈루룩 있을 거예요. 3을 넣어서 나온 결과 있고 1을 넣어서 나온 결과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결과들이 있을 때 그 결과들 중에서 이제 최소값을 찾는 또 다른 이제 함수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시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이제 제곱이니까 제곱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살짝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여기 중에서 이제 몇 개를 그냥 마이너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2개만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 있는 array min을 이제 호출을 하면은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으니까 그냥 얘를 호출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올 텐데 얘네들을 제곱한 것 중에서 최소는 1이죠, 그죠?
그거를 할 함수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가만히 냅두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어레이 뭐 스퀘어 여기 원소들을 이제 제곱한 것 중에 최소를 찾기 위해서 뭐 어레이 0에 곱하기 어레이 0, 그죠? 여기도 어레이 i 곱하기 어레이 i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바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 부분 다 고쳐주면은 어쨌든 배열을 제곱한 거에 최소는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답은 여전히 1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출력을 해보면 어레이 스퀘어 민의 결과값이 이제 1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곱한 것 중에 최소를 찾았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복잡한 함수들이 있고 뭐 제곱한 거에 최소만 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함수를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함수에 넣은 결과값의 최소를 찾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의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떤 임의의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f3, f1, f-4 얘네들 전부 다 한 결과들 중에서 그 중에 최소를 찾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 좀 여담이긴 하지만은 이런 기법들이 이제 막 인공지능이나 그런 분야에서 가끔씩 사용이 돼요. 뭐 어쨌든 이제 임의 함수를 가지고 그 함수에다가 이런 애들을 집어 넣었을 때 그 결과값들의 최소를 찾게 해주는 함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어레이 펑션 민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매개 변수로 함수 포인터를 받을 건데 어떤 함수 포인터를 받을 거냐면은 인트 한 개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인트를 리턴하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f를 매개 변수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f를 역참조한 결과는 인트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인트를 리턴하는 함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임의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 임의의 함수에다가 여기 있는 어레이 원소들의 값을 다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f 어레이 i, f 어레이 i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집어 넣고 나면은 그러면 이 임의의 함수가 뭔진 몰라도 이 임의의 함수에다가 어쨌든 어레이 0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값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죠? 어레이 i 집어넣은 결과값이 민이랑 비교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입이 될 거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대충 어레이의 각 원소에다가 f를 적용을 한 결과값들의 최소를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는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함수에다가 임의의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함수만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스퀘어 제곱하는 함수를 일단 만들어 보고요. 그러니까 x 곱하기 x를 이렇게 리턴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상한 함수를 그냥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저도 이게 무슨 함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리턴 x 곱하기 x 빼기 15 나누기 2. 저도 뭐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무 함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cout 어레이 펑션 민을 호출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각 원소들을 제곱하는 스퀘어 제곱을 하는 요런 함수에다가 집어넣은 결과들 중에 최소를 찾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my function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내가 만든 이상한 함수에다가 이제 이 값들을 또 집어넣어 보고요. 각각 집어넣어서 그 결과들 중에 최소를 또 찾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함수 포인터를 사용한 저희 개념이 다 맞다면 이 함수 포인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 함수들을 어떤 함수든지 그러니까 인트를 받아서 인트를 리턴하는 함수라면 얘는 어떤 함수든지 다 가리킬 수가 있고요, 그죠? 걔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임의의 함수를 호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맞는지 이제 검정을 해보시려면은 얘는 이제 아까 1이라는 거 확인했었고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근이 0이랑 15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 평균하면 이제 7.5니까 7.5랑 가장 가까운 값을 대입한 게 이 중에서 9겠네요, 그죠? 9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6인가요? 9 곱하기 6 나누기 2 하니까 정확히 마이너스 6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7 제대로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뭐 여기 뭐 이제 내재된 수학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임의의 함수를 이런 식으로 받아서 뭐 예를 들어 새로운 함수를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함수나,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세제곱을 하는 또 함수를 만들어서, 그죠? x 곱하기 x 곱하기 x 세제곱을 하는 함수 만들어서 또 여기다가 그냥 여기에다 세제곱한 결과들 중에서 또 최소값 찾을 수 있고요, 그죠? 뭐 무궁무진한 아무 함수나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어떠한 함수든지 어쨌든 매개 변수의 타입이랑 리턴 타입만 일치를 한다면 어떤 함수든지 다 가리킬 수가 있으니까 되게 굉장한 툴이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당연히 뭐 타입이 다르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리턴 타입이 플로트면은 여기에서 함수에서 여기 있는 함수에서는 이제 인트를 리턴하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이 큐브는 플로트를 리턴을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함수 포인터에서 왜 타입이 중요한지는 아마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리턴 타입이 일치할 때만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 뭐 이런 단점은 또 있겠죠, 그죠? 자, 물론 이제 좀 더 응용을 해보시면 사실 얘를 템플릿으로 만들어가지고 타입 네임 t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다 t로 만약에 바꾼다면은, 그죠?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테지만 뭐 그렇게 안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인트를 받아서 인트를 리턴하는 함수만 여기로 집어넣을 수 있다. 다른 타입을 리턴을 하거나 다른 타입을 받는 함수는 받을 수가 없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짧았지만은 이렇게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함수 객체라는 거랑 그다음에 람다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내용이랑 이제 결국엔 다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지금 시간에 이해를 하신 거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